안녕하세요. 정치 한류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래스 정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마침내 왔다. 1달러 135엔으로 일본은 한국, 이탈리아보다 가난한 나라로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그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입 물가 상승을 증폭시켜 민생과 기업을 옥죄고 있습니다. 엔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지금이야말로 금융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1인당 GDP에서 한국에 따라잡혔다. 엔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 통화보다 하락률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루블화보다 하락률이 높습니다. 4월 20일에는 한때 1달러에 129엔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미국이 금융 완화 정책 탈피를 서두르고 각국에 이어 필사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지만 일본은행은 금리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엔저로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되어 1달러에 130엔대가 되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 것 같습니다. 일본의 1인당 GDP가 한국이나 이탈리아에 출혈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우선 한국과의 관계를 보면 2021년에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보다 15.7% 정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 이르러 엔화 가치가 급락한 결과 이 상황이 이미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2년 4월 12일 환율로 계산하면 한국과의 차이가 7.2%로 크게 좁혀졌습니다. 엔화 가치가 더 떨어져 1달러에 135엔이 되고 원화 환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보다 낮아집니다. 임금이나 생산성 등의 지표에서 일본은 이미 한국에 뒤처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1인당 GDP에서도 추월당하게 됩니다. 즉 경제적 풍요를 나타내는 거의 모든 지표에서 일본은 한국을 밑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 댓글 반응입니다. 국내에서 생산해서 달러를 결제통화로 한 수출을 국가산업의 기조로 하고 있었을 때는 엔저가 경기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일정 부분 그 혜택을 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공장을 국외로 이전하면서 좀처럼 엔저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등 엔저가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도 많습니다. 어려운 판단인 것 같습니다. 국내 생산으로의 회귀도 생각해 주었으면 하지만 투자를 결정해서 실행하는 중에 엔고 기조로 바뀌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획에 따라 시간을 들여 한 걸음씩 움직이는 일본의 스타일이 문제입니다. 생각나면 바로바로 행동을 하는 한국에 뒤처지는 것은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버블기까지는 한국 이상으로 맹렬하고 빨랐습니다. 요컨대 이건 의욕의 문제입니다. 자국의 통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개입에 미국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완전 주권국가가 아니니까 미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로 토요타는 올해도 최고 이익을 갱신하겠네요. 국가의 경제력을 적절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것은 내수가 약하다는 증거, 내수가 약하다는 것은 경쟁력이 약하다는 증거, 국가 전체의 GDP가 버블 붕괴 후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기업의 시가총액 순위도 현저하게 저하했습니다. 엔저를 이용해 국내 공급부는 국내 생산으로 전환해 국내 투자를 증가시킵시다. 국내 일본인의 노동 공급이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면 소비를 자극해 내수를 늘리는 즉 GDP를 확대할 수 있는 찬스가 될 것입니다. 엔저 플러스 인플레는 잡을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설비 연구 투자가 부족하고 러시아 경제 제재의 반동으로 에너지 식량 자원이 부족한 코스트 푸시 인플레입니다. 부족한 공급을 설비 연구 투자 고용을 증가시켜 만들면 산업이 강화되고 임금이 상승합니다. 금융 위축이나 금리 인상은 설비 연구 투자가 과열되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나서 해야 되는 정책입니다. 이 필자는 항상 엔저는 나쁘다라는 일정한 방향에서만 문제를 바라봅니다. 현혹되어서는 안됩니다. 엔저와 엔고에서 기업의 메리트와 디메리트, 개인의 메리트와 디메리트를 여러 방향에서 생각하여 기사하기 바랍니다. 항상 GDP에서 한국에 밀린다든가 G7 멤버 자리를 한국에 빼앗긴다든가 하여 일본을 깎아내리는 논평이 많은데 필자의 목적이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엔고 때는 엔고로 일본 경제는 붕괴한다는 식의 선동기사를 자주 보았다. 엔고라면 통계상 1인당 GDP 수치도 증가하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환율의 영향으로 임금이 급격히 오르거나 하는 일이 없다. 앞으로 만약 엔고로 반전된다 해도 다른 선동 소재를 찾아 마침내 그날이 왔다. 뭐뭐로 일본 경제는 붕괴한다라는 기사를 쓸 것 같다.
기사에 있는 대로 일본은행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며 일본은행은 당연히 환율을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는 환율 문제가 금융정책에 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낮은 금리와 빠른 기술혁신 시대에 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임금을 인상하지도 못하고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엔저라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제로금리에서 지금의 통화가치입니다. 조금이라도 올리면 금세 엔화가치가 올라갑니다. 다른 나라의 금리와 비교해 주십시오. 엔저의 변동도 허용 범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세계 정세를 비교하면 엔저는 급한 과제도 아니고 지금 금리를 올리면 국내 기업과 내수가 무너집니다. 기업 투자가 둔화하기 때문에 감세도 고려했으면 합니다. 장기적으로 엔의 경쟁력은 중요하고 영원한 과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은 경제성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경제성장을 통해 뒤따라오는 환율이 적절한 환율이다. 무엇보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현 상황이 가장 나쁘다. 정부가 적자를 확대하여 재정을 확대하고 머니스톡을 확대하지 않는다. 재정균형론자들은 일본의 경제를 성장시키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환율을 기초로 산출한 임금을 비교하면 미국의 절반일 것이고 한국이나 대만을 언급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월급이 싸니까 선진국이 아니라는 건 우스운 얘기다. 외국에 살면서 여러 나라를 봐왔지만 일본은 선진국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일본을 찾는 외국인도 극찬한다. 미국에서는 연수입 450만엔을 환율로 고려해 달러로 바꾼 액수로 혼자 살기도 상당히 팍팍하다. 일본에서 생활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더 이상 선진국이 되기는 어렵다. 일본에 가면 관공서도 기업도 모두 성실하게 일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단 탄탄한 경제가 무너진 지금의 일본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도 성실하게 일하는 일본인의 자기희생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굉장하지만 일본의 노동자는 안 됐습니다. 문제는 이 인프라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 아닐까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프라를 유지하는 현장의 일손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기술 개선과 현재의 높은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장이 적지 않습니다. 자원과 농업 생산물조차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속에서 내수만으로 이 풍요로운 사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메이지 유신 이후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발전한 일본은 본래 유연한 나라였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다른 G7 국가들과는 조금 색다른 독특한 선진국이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본은 사회 인프라나 제도가 훌륭하고 국민의 의식도 높고 많은 사람이 건강, 청결, 쾌적한 수준의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경제 환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가면 사치를 할 수 없는 주머니의 아쉬움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고 국내에서 돈을 쓰는 최대 고객 중 하나가 외국인이나 인바운드의 관광객 그리고 부동산을 사모으는 중국의 부유층이라는 게 씁쓸합니다. 일본이 꼴찌가 되는 것은 슬프지만 어쩔 수 없다. 최근 30여 년간 국민소득이 늘지 않았으니 말이야. 만약 최근 30여 년간 소득이 매년 몇 %씩 올랐더라면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은 9만 달러 정도로 세계 정상급이 됐을 거야. 이렇게 되지 못한 것은 정부의 탓, 미래 전망을 내다보지 않은 채 그때그때 표심을 얻기 위해 돈을 다 써왔기 때문이야. 물론 그 책임은 선거하는 국민에게 있고 결국 그 대가를 스스로 치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사상 최초 선진국에서 탈락이 현실화되고 있군요. 우선 자민당의 대기업 우대 정책이 최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 영세기업을 우대했어야죠. 왜냐하면 국민 대다수는 중소 영세기업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곳이 윤택해지지 않으면 소비 환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공익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대기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청과 중소기업을 마구 사들여 성장을 가로막은 책임이 큽니다. 최저임금의 비정상적인 상승도 문제입니다. 30년 동안 평균적으로 50% 정도 올랐음에도 일본의 평균 소득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정규직 임금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버블 붕괴 후 일본의 경제의 중심이 된 것은 박리담회의 비즈니스 모델. 디플레 하에서 박리담회 비즈니스 모델은 가격이나 정책을 격화했고 경쟁이 치열한 업종은 적정 이익을 얻을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다. 엔저는 많은 대기업의 수익을 올려줍니다. 수입 중심의 중소기업 수익은 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의 GDP는 올라갑니다. 이것이 경제의 기본입니다. 엔화 약세는 수출국가 일본에 종합적으로 유리합니다.
일본의 재정 적자는 너무 커서 금리를 올릴 수 없어요. 일본의 대외 자산이 풍부하므로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할 텐데 엔저가 계속 진행되면 대외 자산도 감소합니다. 1달러 150엔을 넘으면 일본 국내는 슈퍼 인플레이션이 될 것입니다. 도산이나 실업률도 부쩍 올라 일본은 빈곤국이 되겠죠. 남은 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 푸아, 경제의 기본이라니 엔저로 인한 일본의 자산의 손실은 무시하는 겁니까? 아베 정권을 지지한 것은 국민 아닙니까? 즉 국민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네요. 이 교수님은 부정적인 비평뿐이군요. 일본이 파산한다거나 GDP가 다른 나라에 추월당해 빈곤군이 된다는 위기감으로 가득합니다. 앵고 때도 뭐라고 비판했던 것 같은데 어느 쪽이든 전문적인 지식을 구사해 위기감을 부추긴다고 해도 이제는 귀담아 듣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본의 상황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성이 없는 사람뿐이지 일본 대단해 같은 텔레비전 방송만 봐서 세뇌된 거야?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현실을 직시하는 일본인들과 현실을 부정하는 일본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언론이 일본 국민을 속여온 결과입니다. 단적으로 일본은 엔화가 저하되면 수출엔 유리하지만 역으로 세계 최고의 국가부채의 이자 부담 때문에 금리 인상도 할 수 없어서 사면초가에 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일본에 우리가 일본에서 얻을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아쉬운 상황인데 왜 일본에 사절단을 보냅니까? 가만히 있으면 일본이 숙이고 들어올 판에 정말 그것은 국제정세를 잘 못 읽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